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안보 우산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00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막의 빛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방사포 사격 훈련을 참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까지 이 5개 국가를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권에 들어선 국가들을 향해 군함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5개 나라를 콕 집어 함정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파병 요청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른바 제3국의 작전 동참을 요구한 것은 이란전 개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임박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o the Straits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원유 해상 수송 20%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위험이 큰 상선 호위 임무 등을 우리나라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5시간 뒤 올린 글에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이란을 파괴했다며 주변 국가들을 향해 한 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신중론, 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에도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그간 충분히 안보 부담을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불만을 드러냈던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군함 파견에 대한 미 매체의 질의에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이 우선이라며 모든 당사자국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동 국가의 진정한 친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라며 이란과의 관계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을 위해 동맹국들과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Face à la guerre en cours, la position de la France est purement défensive. 당장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본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리상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정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일단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낸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SNS 언급, 즉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온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현재 군함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겠습니다. 긴밀, 신중 이런 표현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청해부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해본 경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 시절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우리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청해부대 주요 활동 지역이 아덴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1,800km 정도 거리입니다. 빨리 달리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에 경력자까지 있으니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대로 이 군함을 보내면 중동이나 이란 측에서는 이걸 참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측으로서는 굉장히 부담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쓴 SNS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월십, 그러니까 군함을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동맹국을 참전시키려는 구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라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참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월남전 이후로는 전투병을 파병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재건 지원 부대인 자이툰 부대만 파병했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금 한미 관세, 핵 잠수함 이렇게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만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겠죠. 일부이긴 하지만 차라리 빨리 보내라는 그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손 들고 나섰다 대신에 후방 지원 임무를 달라, 이런 실용적인 협상을 진행하라는 조언입니다. 만약 보낸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해외 파병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해부대 작전을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그럼 비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20년에는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파견 때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범위만 넓힌다, 이런 논리로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국군들과 함께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경우 정부안을 제출하면 일반 법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오늘 일단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심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5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5개국을 콕 집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자,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해군력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 이 두 개를 기준으로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5개국 모두 해군력이 강한 나라란 건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는, 일본은 9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80% 정도를 흡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격탄을 맞는 국가들이란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혼자 전쟁을 치르다 보니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당사국들도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우라는 그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